저기요, 할머니, 오늘도 공항에 오셨네요? 매일 여기서 뵙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집에 있으면 너무 적적해서 말이야. 여기는 사람도 많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에어컨이 시원해서 좋아. 탑골공원은 너무 시끄럽고 할아버지들이 많아서 좀 그렇더라고. 그렇군요. 근데 공항까지 오시는 길이 멀지 않으세요? 버스 한 번이면 오는데 뭐가 멀어 나이가 들어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돌아다녀야지. 여기 오면 젊은 사람들 보는 것도 좋고 외국인들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어. 마치 나도 여행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니까. 할머니의 하루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까지 있다가가 점심은 공항 푸드코트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가끔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 다들 나처럼 집에 있기 심심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야. 인천공항에서 박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현상, 바로 공항 노인입니다. 전통적으로 노인들의 사랑방이었던 탑골공원이나 동네 경로당 대신 인천공항, 김포공항 같은 현대적 공간을 찾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멀고 낯선 공항을 새로운 쉼터로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이들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와 여가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지의 생각 TV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의 새로운 일상과 그들이 찾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노인분들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시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공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입니다.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청결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벽합니다. 의자도 편안하고 화장실도 깨끗하며 저렴한 가격의 식당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누구도 노인들의 존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탑골공원처럼 노인들만의 공간이라는 낙인 없이 자연스럽게 사회의 일부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공항에 오면 마치 내가 세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가봤지만 여기 앉아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78세 김영순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공항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노인들에게 대리여행의 경험과 세상과의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도시 거주 노인 중 약 15%가 정기적으로 공항, 대형 쇼핑몰, 도서관 등 비전통적 공간을 여가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이 이런 공간을 더 자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욕구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소외, 무력감, 존재감의 상실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젊은 시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했지만 노년에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항을 찾는 노인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저 할아버지 뭐하러 여기 왔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젊었을 때는 바쁘게 일만 했어. 이제 시간은 많은데 갈 곳이 없어. 아파트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려.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어서 좋아. 82세 박재현 할아버지의 말씀은 많은 노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0%가 상대적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현실은 노인들의 여가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에서 음료 한 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러운 노인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는 매우 중요한 생존 공간이 됩니다. 여기는 돈 안 들이고도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공원은 날씨가 안 좋으면 갈 수 없지만 공항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쾌적하잖아요.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75세 이정숙 할머니의 말씀처럼 공항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항을 찾는 노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공항을 방문하는 노인들은 서로 얼굴을 알게 되고 인사를 나누며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왔는데 이제는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생겼어요. 우리끼리 공항 모임이라고 부르며 매주 화요일에 모여요. 서로의 안부도 묻고 건강 정보도 나누고 때로는 작은 생일 파티도 해요. 76세 최강수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노년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제3의 장소의 필요성으로 설명합니다. 제1의 장소집과 제2의 장소직장 외에 사람들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3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카페나 헬스클럽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그런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공항은 자연스럽게 노인들의 제3의 장소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공항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는 초기에는 장시간 체류하는 노인분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혼잡 시간대에 좌석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휴게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역사 노인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대형 기차역에 하루 종일 머무는 노인들이 증가하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역 근처에 노인 전용 카페나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음료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와 가정 사이를 오가며 정신없이 살았어요.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아내는 일찍 떠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렵고 처음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권유하셔서 여기 오게 됐어요. 79세 이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노인들이 공항을 찾는 현상은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와 외로움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외로움 장관을 임명할 정도로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공항에 오면 눈이 즐거워요. 젊은 사람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들뜬 표정으로 다니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집에서 TV만 보고 있으면 세상이 어두워 보이는데 여기 오면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져요. 77세 박순자 할머니의 말씀은 공항이 제공하는 정서적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노인들에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의 심리적 위안과 활력을 주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노인 심리학자 김태훈 교수는 노년기에는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주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공항과 같이 다양한 세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노인들은 자신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항을 찾는 노인들이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일상과 루틴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공항에 와서 신문을 읽고 11시쯤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1시에 점심을 먹은 후 3시까지 공항 곳곳을 산책합니다. 마치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81세 김영석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노인 친화적 도시 설계에 부재를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고령 친화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노인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원, 광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노인들의 필요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34%가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로당은 특정 지역 주민들만의 폐쇄적 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복지관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한번 가봤는데 다들 서로 잘 아는 사이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에게는 썩 친절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은 특정 지역 출신들만의 모임 같은 분위기였어요. 공항은 그런 제약이 없어서 좋아요. 누구나 와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72세 이미경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공항이 제공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는 세대 간 자연스러운 교류의 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시설은 노인들만의 공간으로 세대 분리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공항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연스러운 세대 통합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길을 물어보거나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뻐요. 몸은 늙었지만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좋아요. 80세 장명호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노인들은 공항에서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노인들은 공항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실버 도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노인들이 안내 및 통역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사회학자 박정희 교수는 우리 사회는 노인을 너무 쉽게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노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항을 찾는 노인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노인 인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흔히 효의 대상이거나 부담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의 노인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의 보살핌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죠. 이제는 내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공항은 그런 내 선택 중 하나예요. 여기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경험도 하면서 노년의 삶을 즐기고 있답니다. 73세 정영식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노년학자 이명수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노인의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 노인과 달리 교육 수준이 높고 다양한 경험을 한 새로운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동적으로 노년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항을 찾는 노인들은 이러한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후 생활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이동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정신적으로도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굳어요. 공항까지 오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버스를 타고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84세 최순례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보건학적 관점에서도 노인들의 활발한 외부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내과 김성환 교수는 규칙적인 외출과 사회적 교류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공항과 같이 다양한 자극이 있는 환경은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항 노인 현상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노인 친화적 공공 공간의 필요성입니다. 노인들이 멀고 불편한 공항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적합한 공간이 주거지 근처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대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입니다. 노인만을 위한 분리된 공간보다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노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든 노인이 동일한 요구와 취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혁신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인터제너레이션 하우징은 대학생과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 모델로 젊은이는 저렴한 주거 비용을, 노인은 사회적 교류를 얻는 윈윈 방식입니다. 싱가포르의 액티브 에이징 허브는 쇼핑몰이나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 노인 활동 공간을 통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세대 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촉진합니다. 모든 노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여가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을 선호하는 노인,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즐기는 노인, 공항과 같은 열린 공간을 찾는 노인 등 각자의 선호에 맞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복지 전문가 최지원 교수의 말씀입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활력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듯 우리는 공항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나이 들었다고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도 세상과 연결되고 싶고 새로운 것을 보고 싶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은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아요. 71세 김영자 할머니의 당당한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항을 찾는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들은 수동적인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능동적인 시민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노인을 문제가 아닌 기회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삶이 단순한 여생이 아닌 또 다른 인생의 장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진정한 고령 친화 사회일 것입니다. 저는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면 80대에도 얼마든지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85세 박상철 할아버지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퇴한 노인들이 탑골공원 대신 공항을 찾는 현상을 통해 현대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와 노후,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항은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활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을 찾는 노인들의 모습은 행복한 노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거창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감, 존중받는 느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경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 생각 TV는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노인들의 실제 목소리를 담아내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복한 노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를 위한 대화에 여러분의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